안녕하세요. 네, 무작정 주역 수다의 주희 보키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파일럿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어쨌든 다행히도 또 이렇게 이어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주역점에 대해서 보키 씨랑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주역점을 봤어요, 보키 씨. 근데 이제 막상 주역점을 보고 나니까 약간 좀 해석하기가 생각보다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주역점을 본다는 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는 동전으로 주역점을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주역점 칠 때도 동전으로 치는 방법이 있고, 또 상가지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주사위로도 하는 방법이 있고, 좀 다양한 것 같은데, 약간 그 방법마다 차이가 좀 있나요? 뭐 이치는 같은데 그게 이제 과정이 얼마나 간략하냐,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주역점을 산가지라는 건 이제 50개의 그 나뭇가지 시초풀이라는 걸로 만든 그 산가지로 주역점을 치는 건데, 원래 이제 주역점 치는 그 과정 속에 천지인과 사계절의 순환과 이런 어떤 이치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역의 이치, 변화의 이치가 들어있는 거여서 산가지 50개로 치면 이제 그게 잘 드러나는 거죠. 그 이치가. 그 과정마다. 근데 제대로 치면은 이제 절차가 일단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질문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주역점을 치는데 한 20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30분 정도. 그런데 또 그 치다가 딴 생각하면은 바로 또 이게 흐트러져가지고 지금 어디를 치고 있는지를 또 까먹을 수가 있고, 이래서 굉장히 정신 집중을 해가지고 이걸 쳐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한번 쳐보는 게 좋기는 한데, 그렇게 매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동전 3개를 가지고 던져서 그 숫자를 적으면서 이제 괴를 뽑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요새는 보니까 그걸 그냥 한 번만 던져서 해결을 하는, 그러니까 주사위를 3개를 가지고 하나는 상괴 위에 오는 괴를 정하고, 밑에 이제 하나는 또 이제 아래, 이게 지금 주역 64개가 2개의 그 괴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하고 나머지 하나에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 1, 2, 3, 4, 5, 6. 그래서 던지면 위에 개, 아래 개 숫자가 나오니까 한 번에 한 표의 해결. 그래서 개와 내가 뽑는 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변효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전으로 뽑을 때는 표를 2개도 뽑을 수 있고 3개도 뽑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번 던져서 한 큐에 해결하는 그런 좀 묘미는 없죠. 그럼 약간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면은 상가지나 동전점으로 보는 게 더 구체적이겠죠. 제가 이번에 이제 주역점을 봤는데, 근데 이 주역점이 예전에는 왜 나라의 대사? 그런 기륭을 점칠 때 보통 봤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시대에 약간 이 주역점을 본다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이라는 게 그 점서의 통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치는 책을 통칭해서 그냥 역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역이라는 의미에는, 주역은 이제 주나라 역인 거죠. 그러니까 역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게 이제 그 변화의 이치를 거기서 이제 본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점을 이렇게 산가지나 뭐 이런 걸로 치기 전에, 동전 던지고 이러기 전에는 왜 저거 들어봤잖아요. 거북 배딱지나 또는 그 동물의 뼈를 이제 불에 그물려서 불에 구워서 그게 갈라지는 형상을 보고 그걸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게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랬기 때문에 아무나 칠 수가 없죠. 그런 뼈들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왕이 나라의 이제 중대사 뭐가 있을까요? 전쟁을 해야 되나 그치, 말아야 전쟁. 되나 이런. 아니면 뭐 네. 도읍을 옮기냐 마냐 네.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면 뭐 왕이 아파서 이제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럴 때 뭐 또 종을 본다든가 실제로 보면은 역사책에는 치통을 앓을 때도 보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 치통이 굉장히 극심하잖아 사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내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안 나올 때 이제 이렇게 하늘에 묻는 건데 그게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점을 받겠죠.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거. 우리도 지금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점집 많이 다니잖아요. 맞아요. 요새 뭐 많던데 그거 말고도 별자리를 보기도 하고 맞아요. 또 타로 또 뭐 MBTI 네. 이런 것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 주역점도 그렇게 내 인생사에서 어떤 그 어려움 그런 거에 처했을 때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주역점을 볼 때 질문으로 한 게 제가 이제 올해 목성에서 불교랑 주역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목성은 저기 하늘에 있는 목성은 아니고 강의당 목요 대중지성. 맞아요. 그 대중지성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올해 좀 어떤 태도로 이 불교와 주역 공부를 하면 좋을지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풍수한 괴가 나왔는데 근데 그 해석을 보면은 뭐 민심이 흩어지는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민심이 흩어진다라고 하니까 막상 제 일상에서 얘를 어떻게 가져와서 해석을 해야 되지 하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사이의 그 간극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해석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괴에서 아마 민심이 흩어지는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주역이 사실 통치 이 하나의 그 방편으로 통치술에 대한 걸 주로 나누고 있어서 뭐 맨 밑에 효가 백성이고 그 다음에 뭐 제야에 덕 있는 선비고 그 다음이 어떤 중간 관리자고 그 다음 사효가 대신이고 이제 오효가 군주 그 다음에 뭐 상효가 이제 물러난 상왕 이렇게 설정을 해놨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로 가져와서 다시 이제 그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거고 이제 뭐 이런 그 풍수함께가 나와서 해석을 하게 되면 주의의 해석이 되는 거지. 주의? 주의의 해석이 있는데 공교롭게 주자의 너무 해석이 다른 있는데. 주의. 근데 이거는 각각 이제 이 그 주역의 해석 코드, 네. 문법 이걸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자기 그 문제 질문을 해석할 수 있죠.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왜 하게 됐냐면 그러니까 제가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가 거의 이제 3년 차가 됐는데 근데 이제 공부를 처음에는 그냥 일단 되게 낯설었고 근데 하다 보니까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계속 내가 해야 하는 공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좀 그거를 방향을 좀 구체적으로 잡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랑 주역이 엄청 워낙 거대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올해는 또 같이 배우니까 더 좀 내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방향을 잡고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를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불경 주역을 함께 공부하면서 내가 방향 설정을 어디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이 둘을 공부를 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얘기네요. 좋은 생각을 한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해서 이제 나온 동전점을 쳤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렇게 쳐서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풍수한이 나왔는데 변효가 2개가 나와서 근데 그 변효가 이제 오효랑 상구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괴가 64개잖아요 주역에. 전체 64개의 상황으로 인생사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거에서 이제 이게 나온 건데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59번째 풍수한. 왜 이렇게 풍수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냐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위에가 바람, 풍, 풍, 밑에가 수, 물. 물. 그러니까 위에가 바람이고 밑에가 물인 것을 환이라고 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책을 보니까 책을 안 보면 책을 안 보면 안 보고 그냥 그림만 보면 위에가 바람이고 밑에가 맞아. 물이야. 이러면 되게 잔잔한 그냥 이미지로는 그냥 이렇게 바다 위에 바람이 이렇게 부는 이게 잔잔하진 않겠네요. 생각해보니 뭔가 파도가 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긴 했어요. 바다에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면 뭐 태풍이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흩어놓을 수도 있고 이 바람을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잔잔한 바람이면 흩어진다는 이름을 붙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뭔가 물 위에서 바람이 좀 세차게 불어서 물을 다 흩어놓는 그런 게 좀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게 뭔가 흩어진다는 의미가 있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뭐가 왜 흩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 상만 봐서는 좀 그렇잖아요. 배 모양만 봐서는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보면 그래서 주역에서 만들어 놓은 게 괴사. 그 밑에 이제 전체 지도를 그려주는 거죠.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야 라고. 그래서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이게 근데 저는 이게 흩어진다고 하니까 뭔가 이게 안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을 그렇긴 하죠. 우리가 흩어진다고 하면은 대체로 부정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괴사를 보면 근데 또 형통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통하다는 거지 하는 질문이 들었어요. 처음 읽었을 때. 그러니까 환, 형 이렇게 돼. 흩어지는 때는 형통하다 하면 먼저 나오니까 주역은 항상 좀 그런 식으로 우리 뒤통수를 치는 게 좀 있어. 뒤통수를. 그래서 일단 뒤통수를 탁 쳐놓고 뭔가 얘기를 해가는 것 같아. 형통하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읽어갔는데 근데 그 대신 그 올바름을 이제 지켜야 형통하다라고 하는데 그 아까 앞에서도 예전에 이게 왕들이 정치할 때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설명도 근데 그 왕이 제사를 지내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야 이게 민심이 다시 모이게 되면서 형통하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형 해놓고 왕격 유묘 해가지고 왕이 격 이른다. 유묘 종묘에 이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종묘에 왜 가나요? 제사 지내러. 맞아요. 종묘에는 이제 영령들을 모셔놨으니까 거기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겠죠. 그 의미는 이제 쭉 올라가면 하늘도 있고 하늘에 천명을 받아서 통치를 했을 거니까 왕의 그 윗대 선왕들이라는 거는 맨 위에 하늘이 있고 쭉 이제 내려오면서 거기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러니까 제사는 사실 뭐 하늘의 제사를 지내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집에서도 제사 지내잖아요. 맞아요. 제사 지낼 때 그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때 다 흩어져 살다가 그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 지내니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뭔가 이렇게 조상님을 중심에 놓고 이제 한 그 핏줄이라는 거를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좀 다시 인지를 하고 마음을 좀 모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왕의 입장에서는 민심을 모으려면 이제 제사가 있는데 그러면은 왕이 아닌 경우에 그 어떻게 이거를 뭐 마음을 모으든 사람을 모으든 그럼 그거는 또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지금 주희는 주희의 질문을 가지고 이걸 이제 물어봐서 이 기회를 뽑았으니까 거기에 맞게 또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종묘의 제사를 지낸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일 건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가면은 리석대천 그래서 석대천 대천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그 대천은 주로 막 되게 큰 그 모험 또는 큰 장애를 내가 이기고 나가는 거 이런 거니까 종묘의 제사를 지내고 이런 어떤 지금 흩어지는 때니까 굉장히 군주로서는 어려운 때겠죠. 그런 때를 건너가는 게 이롭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니정 그런데 올바르게 하는 게 이로워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이걸 먼저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질문에 대한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나온 효를 가지고 이제 진짜 구체적인 실천 강령을 만들어 봐야 되는 건데 일단 요 계산을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음, 어쨌든 이 불교와 주역 공부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기존에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기도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불교와 주역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살던 삶에서 방향을 트는 게 되는 거지? 제가 이번에 목상 공부를 하면서 음. 이제 첫 시간에 느꼈던 게 그 전에는 그냥 뭐 나 혼자 개인 그냥 뭐 내 삶은 내 삶이지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불교에서 보는 그 인간과 주역에서 보는 그 인간을 봤을 때 생각보다 엄청난 그 존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다른 뭐 존재들보다 우월하다 이런 게 아니고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약간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에서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불교와 주역에서 바라봤을 때 그 산다고 했을 때 그 삶이 또 좀 다르구나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는 그 관점도 조금 더 넓어지는 게 생기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렇게 방향을 좀 바꾸는 거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 네. 뭐 종료라는 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대체적인 삶을 내가 그냥 살아왔는데 이 종료라는 게 모든 어떤 걸 정신을 모으는 거니까 그 나만이 아니라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전체 가져가야 될 삶의 방향 이런 걸 생각하는 거니까 이 종료에 제사 드린다는 게 벌써 제사를 드린 것 같네. 그러니까 이제 불교와 주역에서 말하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 말하면 계속 끊임없이 자기 자아를 이렇게 무아를 향해 나아가면서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주역은 끊임없이 군자되어가는 그 과정.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왜 내가 좀 넓어지고 이런다는 게 그게 이제 더 큰 좌표 속에서 나를 본다는 거잖아요. 이 우주와 이런 우주 전체의 어떤 좌표 속에서 나를 본다는 거니까 이미 종묘의 제사를 좀 지낸 것 같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우리끼리 해석을 해보는 거지 이제. 괜찮은가요? 네네, 조금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제가 종묘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저랑 거리감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도대체 이게 나한테 종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는 게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라는 걸 생각하는 거잖아, 종묘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불경과 주역이 그런 역할을 한 것 같네, 올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석대천, 큰 강을 이제 건너야 되는 거지. 그럴 때는 이제 올바르게 하면 이롭다라고 이제 됐고, 이거는. 그래서 이제 나온 효사가 구랑 하나면 좋을 텐데. 두 개가 나와가지고. 근데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두 개가 나올 때는 위에 있는 게 중심이에요. 위에 있는 걸 상고효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 밑에 있는 걸 참고로 하는 거지. 그럼 상고효를 한번 해석해 보세요. 민심이 흩어질 때 그 피가 제거되고 두려우면서 벗어나면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환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환의 때니까 민심이 흩어질 때, 마음이 흩어질 때, 그 다음에 기, 혈거, 척출, 무구를 이렇게 우리가 풀이해 놓은 건데 피가 제거되고 척출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허물이 없다. 그 얘기는 뭔가 피 볼 일이 있다는 얘기인데 피가 제거된다고 했으니까 어떤 피 볼 일이 있다고 생각했나.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흩어지는 때인데 이게 가장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내가 흩어지지 않을 때 피 볼 일이 생긴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피가 제거된다는 게 이게 피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약간 내 안에 있는 뭔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한 어려움 또는 내가 입을 상처, 내가 입을 어떤 해 이런 것들이 제거된다는 거니까 그럼 그게 뭐라고 해석했는데 이 질문 속에서?
약간 제가 이제 방향을 음, 튼다고 했을 때 음, 어떤 내가 계속 개체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그래도 있잖아요. 여전히 엄청 강하고. 근데 그런 거를 내가 계속 흩어지지 않고 고집할 때 그게 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어. 근데 이제 그게 뭔지를 또 찾아야겠지. 내 네. 안에 있는 그게 뭔지를 찾아야지 맞아요. 되네. 그걸 네, 어떻게 그래야지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내가 나로서 그냥 살고 싶은 욕망. 네. 전체. 여기 가미당에서만 해도 가미당 공동체라는 전체를 생각하지 네. 않고 그냥 내가 좀 편하게 맞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 네. 그런 거가 제거된다. 상부효에 이르면.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이건 어떤 두려움일까? 저는 약간 어쨌든 내가 계속 그 몸이 편한 방식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이게 그냥 막연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해보면은 그러니까 몇 번 이제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공동체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은 뭐 제가 해보지 않은 그런 여러 일들을 하게 되는데 처음엔 저는 약간 좀 두려움이 올라오긴 하거든요. 그게 어떤 두려움인가? 그러니까 해보지 않은 거니까 약간 좀 겁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겁의 내용이 뭐냐는 거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잘 막막한 못할까봐 네, 또? 그런 것도 또? 네, 그런 거.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 맞아요. 그런 거. 똥벌에 처하나? 그래서 약간 이게 좀 막연한 두려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냥 몸에서 그 내가 익숙한 방식대로 하지 않을 때 그냥 내가 막연히 이게 그냥 어떤 나도 모르는 그 두려움이 올라오는구나 하는 생각. 근데 또 막상 하면은 되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데 그냥 그 처음에 갓 시작했을 때 그 저항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렇게 익숙한 것에서 안 떠나려고 하는. 네네. 근데 그런 거는 없어. 나는 이제 이러다가 건강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무리가 돼서 네네. 이런 두려움도 네.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자세히 내가 이제 살펴봐야 뭐에서 내가 벗어날 건지에 대한 게 나오니까. 근데 주위도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는 거잖아. 네네, 맞아요. 이럴 때 몸이 엄청 막 피곤해지고 이러면은 뭔가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왜 몸이 아플 때도 어떨 때는 정말 쉬어야지만 이 몸이 예를 들면 기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소진됐을 때는 쉬어야 되지만 이게 제대로 쓰질 않아서 아픈 경우도 많거든. 기가 막히면 모든 병이 온다고 동의보감에서 말하니까 그 기를 잘 흩어줘야지 또 이게 몸이 건강해지기도 하니까 뭐 그런 것하고 다양하게 나에 맞게 내가 만약 몸이 안 좋아서 그 몸이 안 좋은 몸에 대한 걱정이 그런 것이 어느 내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런 내가 두려움이 어떤 게 있다라는 그치. 걸 알고 벗어난다는 게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이제 내가 뭔가를 흩어야 될 때 흩지 못해서 내게 어떤 그 큰 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피라고 보면 이제 일은 흩어질 때에 그래 흩어질 때가 왔어. 내가 흩어야 돼. 얘한테 처음에 말했잖아. 그럴 때 이런 걸 그냥 흩고 그리고 그러면 두려움에서 그렇게 벗어나면 허물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방향을 잡고 뭘 참고를 하라고 아까 이제 구호효를 참고를 하라고 했으니까 구호효는 뭐였나요? 민심이 흩어질 때 큰 명령을 몸에 땀이 스며들듯이 내리면 흩어진 민심을 이렇게 처리하여 왕의 자리에 걸맞으니 허물이 없다. 그럼 이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네. 큰 명령을 몸에서 땀이 막 쏟아지듯이 내리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너무 어려운데요. 큰 명령, 뭐 명령을 내려야 돼?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왕이지만 자기 질문으로 가져오면 내가 나에게 명령을 내린다고도 볼 수 있지. 이게 지금 구호효가 이 교회 전체의 그 군주.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군주를. 그냥 가라. 어디로? 간단한데? 너가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가라. 그냥 주저하지 말고 가라. 그런 걸까요? 이게 나한테 막 어떻게 될까? 막
내가 막 전에 살고 싶을 때 네네. 그게 편안했었는데 괜히 일로 나섰다가 그 큰 강을 어떻게 건너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네. 그냥 가라. 명령을 내려라. 네. 땀이 흘러내리면 다시 이게 땀이 다시 몸으로 집어넣는 건 안 되잖아. 그런 것처럼 다시 내가 거둬들이지 않을 큰 명령을 내려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환왕거 흩어진 민심을 처리하여 왕의 자리에 걸맞으니 왕거 왕의 자리에 거하니 허물이 허물이 없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약간 그 두려움이 이제 제거가 되고 그 자리에 네. 내가 내가 있을 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네. 내가 이제 드디어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아.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걸로 해석이 좀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이제 네. 그러면 허물이 없다. 그러면은 상고효를 중심으로 고호효를 얘기하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봐야지 자기가 이제. 말로 정리하려니까 그래도 이제 말로 네, 정리를 어렵네요. 해봐야 이게 내가 딱 중심이 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품고 그걸 이제 삶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지. 그러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질문을 한 게 올해 불교와 주요 공부를 어떤 태도로 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 전에는 약간 내가 그냥 개체적인 나의 어떤 내 아니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이제 그냥 보고 살았다면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니라 조금 더 큰 그 시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나를 봤을 때 계속 이 개체적인 아니만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 뭐 욕망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때 오는 그 두려움을 내가 이제 알고 제거를 하고 그냥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비로소 진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왕이 되어서 살 수 있다. 그래야 허물이 없다. 그래야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됐네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방향이 설 것 같고 그럼 이제 매 순간마다 이제 이걸 갖다가 내가 이제 적용해가면서 내가 또 어떤 두려움이 올라오면 하고 이제 돌이켜봐야 흩어질 때구나. 어떻습니까? 주역점을 쳐보니. 아니 처음에 제가 혼자 할 때 너무 이게 막막했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그 처음에 이제 괴상부터 보고 뭔가 이렇게 차근차근 하니까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들이 조금 구체적이고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구나. 그렇죠. 주역점이 원래 갖고 있는 또 효과가 그런 것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렇게 주역점을 치면 지금 나는 이제 오늘 그 주희랑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물론 좀 더 이제 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깊이 얘기하면 더 이제 또 깊이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요 과정에서도 느낀 거는 이렇게 질문을 일단 내가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나한테 어떤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원래 주역점은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 상황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서 그것부터가 사실은 주역점이 갖고 있는 아주 큰 의미이고 효과죠. 그래서 아마 점이 주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덕목 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덕목은 이렇게 차근차근 계산부터 계산해서 방향 잡고 하나하나 그 효사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내 상황과 계속 연결하는 과정에서 내 상황을 더 깊이 있게 보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미 그런 점에서 주역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점은 어떤 식으로 쳐요? 사람들이 점을 칠 때? 점 보러 다니잖아요. 네. 그냥 약간 답고 하듯이. 네. 답고 하듯이 이쪽 가서 이제 점을 쳤어. 네. 근데 내 마음에 별로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또? 다시 또 딴 데로 가. 어디 용하다는 데 없냐 이러면서 또 가.
그래서 계속 점집을 전전하기도 하고 뭐 또 이 주역점을 찾다가 뭐 타로를 봤다가 또 뭐 별자리를 또 봤다가 뭐 이런 식으로 또 명리를 봤다가 뭐 계속 이렇게 전전하는데 핵심은 내가 봐야 된다는 거. 내가 공부해서 내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 상황을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하게 되고 방향이 내 눈길이 글로 가야지만 사실은 해결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뭐 시험에 붙어요 말아요 해서 그럼 붙어요 하면 그냥 뭐 어쩌겠다는 거지. 그 말을 받았어. 그럼 붙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없잖아요. 그냥 점치는 거는. 그래도 오늘 복귀신랑 얘기하면서 조금 주역점을 치고 이걸 해석한다는 게 좀 어떤 의미고 어떻게 하는지를 좀 그래도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역을 배워서 스스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는 그래서 천지의 이치 안에서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습관을 몸에 익히면 나중에 공자님이 그런 주역점을 안 쳐도 그냥 혼이 꿰뚫어 알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주역 공부가 더. 주역까지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게 있네요. 네, 자화자찬으로.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